안녕하세요. 생각의 체험 인문학 시리즈 경제편을 맡은 김세영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제가 강의는 국가는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3강째네요. 1강과 2강에서는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2강에서는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국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통 국가는 경제의 3대 주체 중에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가가 이 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적고요. 보통 여러분은 국가를 어디에서 마주하게 되나요? 애국가를 부를 때 혹은 태극기를 볼 때? 네, 맞습니다. 그거 역시도 국가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말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국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국가가 형성됐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세 가지 그림은 어렵지 않게 무엇인지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학교이고요. 두 번째 저기 위에 보이는 것은 바로 도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네, 공원이에요. 학교, 도로, 공원. 이것들은 어떻게,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의 답이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 역시도 국가가 만들었고요. 저렇게 잘 포장된 도로 역시도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산책로가 잘 펼쳐진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 역시도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국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한 시설들을 만들었을까요?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가의 역할을 한 번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국가의 초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네, 모여서 사냥한 짐승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보이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조금씩 모여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농사를 지게 됐고 한 곳에 머물면서 여러 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꼭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전쟁하면 항상 나쁘게 생각했는데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쟁은 너무나도 필요했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 반발하다 보니까 더 큰 국가가 생겨나게 됐고 작은 국가들은 더 큰 국가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그림인 이 궁전의 형태로서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궁전은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인데 지금에 따지면 하나의 정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국가가 초기 원시시대부터 중세시대 그리고 근대로 발전하면서 탄생하는 배경을 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가운데 사진이었어요. 국가는 전쟁을 통해 전쟁을 막기도 해야겠지만 또 전쟁을 공격하는 것을 또 때로는 우리가 공격도 하면서 전쟁을 방어도 하고 국민을 보호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세금이 필요했어요. 세금? 그래, 국가는 우리에게 세금을 항상 걷어가기만 하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이 이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할 수 있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국가와 세금,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잘 운영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세금은 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이 세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처음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호받는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현재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고 있죠? 네, 군인들과 경찰들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때로는 불이 났을 때 소방관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앰뷸런스 같은 병원에서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국가는 세금이 필요하고요. 그 세금을 걷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금은 이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걷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신분제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양반이 있었고 상인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유럽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세금을 내는 집단이 있었고 계급이, 신분이 있었고 세금을 내지 않는 성직자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었고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세금을 걷기만 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 갈등이 폭발하면서 혁명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들고자 혁명을 했고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도래하게 했습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가 도래한 후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걷어지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 세금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도 사용되게 되었답니다. 바로 이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 국가의 역할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더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역할이 되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은 그래, 민주주의 막연히 중요하지. 그런데 민주주의가 과연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역할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세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세금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세금은 그 전에 어디에서 나오나? 바로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에게서 직접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세금은 국민이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다시 찾아보시고 국민이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국가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민에게 되돌려줍니다. 이렇게 국민이 일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가는 다시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민에게 되돌려줍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거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과서 혹은 교과서를 받거나 수업을 듣거나 이러한 여러 활동은 일종의 복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국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왜 되돌려줄까요? 네, 세금을 우리가 내고 그리고 국가는 복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더 직업적으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점점 발전하고 국민의 삶도 윤택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 라는 질문보다는 국가와 나는 동시에 서로 상호적으로 협력해서 잘 사는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였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독재자들이 항상 있었고요. 그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생들도 희생당했고 많은 시민들도 거기에서 굉장히 시위를 하다가 다치기도 하였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중요했고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경제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변경되었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바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어떤 친구들은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네, 바로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내볼까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죠. 바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제도예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이 충돌할 때 그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 조금 이상해 보여,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나하고 좀 달라, 쟤는 좀 특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런 친구들과 더불어서 잘 사는 과정에서 더 발전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 제도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경제에서 중요해졌듯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이 작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나하고 다른 친구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3강에서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3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네, 맞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에서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로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세금을 더 공평하게 사용돼서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경제만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는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우리하고는 먼 미래, 먼 나중의 일이야 혹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과 가장 밀접하게 영향되고 있고 그리고 나하고도 가장 관련 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강은 여기까지고요. 곧 이어서 다음에 4강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